안녕하세요. 톡톡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교토협약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과 2차 공약기간은 2020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 협약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 협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당사국 총회에 참여한 국가들은 더반 플랫폼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체제를 설립할 것에 협의하고 이를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반 플랫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한 협상이 1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침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 체제를 위한 파리 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신기후 체제를 위한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합의 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파리 협정이 발효할 수 있는 요건은 전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 이상의 당사국이 비준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후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세계 1, 2위의 다배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협정 비준을 주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 위험을 겪고 있는 작은 섬나라 국가들이 대거 비준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2016년 10월 5일 발효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0일 후인 2016년 11월 4일 파리 협정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각국의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5월 말 현재 197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중 185개국이 파리 협정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협정이 공식 발효되기 하루 전인 2016년 11월 3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서 유엔에 비준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파리 협정 당사국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와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는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한 것입니다.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목표 온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왜 2도씨가 목표 온도일까요? 목표 온도는 보통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 이상으로 온도가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그중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는 것이 2도 목표입니다. 하지만 기후가 미치는 영향은 지역과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단 하나의 한계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도씨 목표는 제한 속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속도로 달리는 것이 위험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각 상황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한 속도를 설정하게 되는데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2도씨 목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심할 것은 2도씨 목표는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2도씨 목표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 목표만 달성하면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어 인류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교토 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 이전, 역량 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한 것입니다. 교토 의정서 체제처럼 감축 의무를 하향식으로 결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 비용이 들고 국가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으로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파리 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당사국이 스스로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목표를 국가 결정 기여도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파리 협정은 모든 당사국에게
국가 결정 기여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4월 4일까지 189개 당사국이 국가 결정 기여도를 제출하였고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은 2010년 세계 배출량의 95.7%에 달합니다. 이들 국가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7%로 인구 비중은 98.7%이니 거의 모든 국가와 거의 모든 인구가 참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감축 목표 상향입니다. 참여국들은 국가별로 기여 방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5년 단위로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목표는 공통이면서 차별화된 책임을 가지며 이때 목표를 위한 국가의 역량과 여건은 감안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든 국가는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5년 단위로 파리 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 점검이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 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기후변화 협약의 재가입을 승인하였다고 하니 앞으로 신기후체제는 모든 국가가 같이 노력하는 체제로 잘 진행되겠죠? 오늘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파리 협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톡톡에너지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톡톡에너지에 큰 힘이 됩니다.